244페이지 있고 247페이지에 5번 먼저 보러 갈게요. 기라는 건 글의 종류인데 뭐 아는 거 있어요? 수호제기.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기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 양식이다. 기가 다루는 대상은 특정한 인물, 사건, 물품, 풍경 등 매우 잡다해 아무거나 소재로 쓸 수 있음. 기의 문체적 특징을 다른 한문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도 말합니다. 감상을 주로 적는 부와 비슷하면서 화려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논과 비슷하면서 단정짓지 않는다. 사건의 자치와 관련하여 요지를 드러내는 서와 비슷하면서 처음 끝부분만 가볍게 다루지 않고 사적, 역사의 기록, 기억을 하기 위해 새기는 비와 비슷하면서 칭송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면은 기는 그냥 완벽한 글의 종류인 것 같은데, 이를 통해 우리는 기라는 양식에 나타나 있는 글쓴이의 태도와 목적을 짐작할 수가 있다. 다는 정약용이 지은 기의 하나로 초천에 돌아와 살게 된 글쓴이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집과 관련된 깨달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다 먼저 보고 5번 문제 해결하러 와야지. 244쪽. 필기할 거는 또 거의 없습니다.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다들 반응 좀 해주면 안 되냐. 여유당기라고 되어 있고, 요 기는 글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당이라고 하면 집이고 여유의 집인데 여는 코끼리예요. 유는 원숭이고요. 코끼리하고 원숭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신중함을 대표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당기라고 하는 이 글의 목적은 너 살아가면서 신중하고 매사 주변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계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는 수필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넘어올게요. 코끼리가 신중한 거는 알겠는데 원숭이도 신중한가? 시작해 볼게요. 이게 말장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말장난이라고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대꾸, 대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기할 게 거의 없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이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해야 할 일은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남이 알면은 안 되니까 그건 그만둘 수 있지.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결국엔 그만두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웬만한 일은 그만두게 되어 있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도무지 천하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만두면.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혜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분별할 줄을 모르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되게 생각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느낌인데,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적당히 선을 끊고 멈춰야 되는데 너무 빠져서 멈추지 못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직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가 없다. 하기 싫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지 못할 때도 있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상 바깥으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도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나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 왜 멈출 때 멈추지 못했을까라고 반성.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하지만 계속 이렇게 욕먹으면서 사는 게 좋지는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 내가 원래 이런 놈이라고 해서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심각하게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경계하라. 라고 했으니 노자가 말하기를 살면서 신중하고 경계해라 이거네.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좋아. 신중하고 경계하면서 살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 고칠 수 있어.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듯하므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고 사방에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기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를 않는다. 신중하고 경계하면 위험하거나 염려되는 일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염려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문제가 되지 않지.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내의 이동을 논하고자 라고 해도 경서에 예법서에 해석을 논하고자 하다가도 문득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게 없어. 남이랑 논쟁하지 않아도 토론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으면 부득이한 것이 아니니까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그만둔다. 하지 않아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를 봉해서 편지를 써서 잘 봉한 다음에 상소문 쓰는 거지. 조신의 시비에 올려 말하고자 하더라도 저 새끼 나쁜 놈입니다! 라고 임금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밑에다가 맨 끝에다가 정, 야, 용 이렇게 쓰지 않을 거거든.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일단 일 저지르면 걱정거리가 되고 신경 쓰니까 됐어 그만둬.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지만 이것도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도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둬.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둬. 안 하면 안 돼. 가 아니면 그만둬.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만둬. 부득이한 것이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이거 해야 돼. 근데 남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야 돼. 아, 남이 알면 안 되는데 그만둬. 진실로 이와 같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천하에 어려울 것이 없다.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 7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의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문득 생각해보고 그만두었어. 초천에 돌아와서야 문미에 써서 붙이고 이렇게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한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 이게 이 길을 이 글의 목적이지. 내가 깨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5번 1분 드려요. 시작. 1분도 안 걸려. 오 번 볼게요. 어우, 이게 안 되겠는데?
있었으니까 그것만 보면 또 시작할게요. 나간 건 아니지. 앞방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아가는 학생이 지금 셋이나 있어. 다시 더 뽑아놔야 돼. 가나다 중에 뭐가 제일 쉬웠었어요?